안녕하세요. 민음사TV 구독자 여러분,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미투 파문으로 발표가 연기되었던 2018년 수상자도 이번에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2018년 수상자는 폴란드의 소설가 올가 토카루츠크, 2019년 수상자는 소설가이자 극작가 페터 한트케가 호명되었습니다. 여성 1명, 남성 1명, 소설가 1명, 소설가이자 극작가 1명, 쇄신을 약속했던 할리먼이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주된 반응인데요. 에투드를 밀었던 민음사픽은 빗나갔지만 개인적으로 살짝 억울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 예측 영상을 찍을 때 제가 페터 한트케를 언급했는데 저희 PD님이 편집 과정에서 드러내셨더라고요. 한트케는 독일어를 전공한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독자분들께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페터 한트케가 수상자로 호명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는데요. 그분 아직 살아 계셨어? 라는 반응과 근데 한트케가 아직 노벨상을 안 받았었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1942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한트케는 일찌감치 동문학의 거장으로 자리 잡은 작가입니다. 지금에야 거장이지만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문학계의 이단아로 유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유명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1966년 24살이었던 한트케는 47그룹이라는 유명한 문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습니다. 47그룹은 독일이 패전한 뒤 서독의 문인들이 전쟁 범죄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결성한 단체인데요. 조금도 현실을 속이지 않겠다며 이른바 사실주의 문학을 썼습니다. 당시 비틀스 머리를 한 무명작가 한트케는 순전히 출판사가 배려해줘서 참석한 신인이었는데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능력은 47그룹 작가들보다는 백과사전이 더 뛰어날 것이다. 문학이란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언어로 서술된 사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서술 불능자들. 이처럼 한트케는 기성문학의 반기를 들고 서술 대상이 아니라 서술을 하는 도구인 언어에 주목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몇 달 뒤에 대표작 관객모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배짱이 단순히 신인 작가의 치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난해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한트케의 대표작 3편을 뽑아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애와 여성의 삶을 주제로 내세운 소망 없는 불행은 차갑디 차가운 한트케의 작품 중에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트케답게 심상치 않은 도입으로 출발합니다. 토요일 밤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바로 어머니의 부고로 시작하는 건데요. 부고를 받아든 아들은 왜 어머니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글을 써내려갑니다. 1900년대 초반 어느 농부의 5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났던 나의 어머니는 영특한 두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자살을 결심할 때까지 억압받았던 여성의 삶을 아들의 입장에서 한 땀 한 땀 써내려가는 자전적인 산문입니다. 얇기도 얇고 서정적인 책이기 때문에 처음 한트케를 접하고자 하는 분들, 가족 서사를 좋아하는 분들께 입덕서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책 관객모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희곡인데요. 1966년 첫 연극을 올린 배우와 동료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존 레넌. 한트케는 비틀스의 빅팬이었고 비틀스가 불러일으킨 문화적 혁명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언제나 새로움을 갈망하는 작가였던 것입니다. 당시 연극은 무대 위 배우들이 특정한 사건을 재현하고 관객들은 그것을 숨죽이며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연극이죠. 그러나 한트케는 그런 연극을 거부하면서 무대 위가 아니라 관객을 주제로 삼고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와 질감에 주목하는 언어극을 올려 관객들에게 큰 충격과 해방감을 제공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배우들이 관객을 너희들 이라고 부르면서 실컷 욕을 퍼붓고 언어 유희나 모순으로 가득 찬 말들을 내뱉다가 마지막에는 물까지 끼얹습니다. 관객들은 진짜 모독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연극의 참여자로서 환영을 받은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1966년 처음 연극을 했던 당시에는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아 여전히 활발히 무대에 오르는 연극으로 꼽힙니다. 관객모독은 뭐니 해도 한트케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입니다. 왜 이 작품이 한트케의 언어 실험의 정수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신 독자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책은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입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 키커와 골대 사이의 거리는 11m. 골키퍼는 11m의 간격을 두고 언제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와 인간 사이에도 11m의 거리가 있어 그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존재라는 것이 한트케가 바라본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유명 골키퍼였던 주인공은 건축 공사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다가 현장 감독이 자신을 힐끗 올려다보자 그것을 해고 표시로 이해하고 공사장을 떠버립니다. 아니, 힐끗 올려다보았다고 해고라고 생각하다니 너무 예민하죠? 이후에도 주인공은 계속 소통의 문제를 겪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소통 문제를 겪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죠. 처음엔 주인공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하다가 책장을 넘길수록 어딘지 모르게 공감되고 뒷목이 서늘해지는 소설입니다. 138쪽밖에 안 돼서 부담 없이 집으실 수 있다는 점도 바쁘신 독자분들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가 토카르추크입니다. 발음부터가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962년생으로 한트케보다도 20년이나 젊은 토카르추크는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받았던 바로 그 부커 국제상을 작년에 받으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카르추크가 작년에 부커 국제상을 받았고 이번에 수상한 노벨문학상이 2018년 노벨문학상이니까 토카르추크는 한 해에 세계 3대 문학상 중 무려 2개를 석권했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된 건데요.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작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사실 폴란드에서는 출간했다 하면 몇십만 부가 팔리는 국민 작가입니다. 폴란드는 택시기사분이 손님을 기다리며 소설을 읽는 나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문학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나라로 유명한데요. 유난히 강대국에 의한 시련이 많았던 터라 폴란드어로 쓰인 폴란드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작가들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다고 하네요. 그런 나라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작가인 만큼 믿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토카르추크의 대표작은 앞서 설명드린 2007년작 방랑자들입니다. 10월 21일 출간되는데요. 미음사가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부랴부랴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작년 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을 때부터 판권 계약을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작입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 과연 어떤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거주민의 수는 일정치 않으며 수시로 바뀐다. 흥미로운 것은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모피 코트에 모자를 쓴 사람들, 야자수가 그려진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 샌들 한쪽 구석에 사막의 모래가 들어있는 사람들. 눈치채신 분들 있겠죠? 바로 공항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공항에 대해 생기 있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여행과 방랑이 주제입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돋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여행과 관련된 100여 개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조각글들의 모음입니다. 작가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공간에 머무는 인간은 서서히 관습과 타성에 젖어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고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내면으로의 아주 중요한 여행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과정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지라고 말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행이 가고 싶지만 일상에 매여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2018년,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흥미가 생기셨나요? 두 명의 작가를 미음사의 작품들로 소개해드릴 수 있어 저도 기뻤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 중에 최고, 고전 중에 고전과 함께 올 가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이었습니다.